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 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나사도 무릎 꿇은 한국 기술력의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소년이 마야 문명의 천년 비밀을 단번에 풀어버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이 놀라운 발견을 대서특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이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들조차 풀지 못한 비밀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나사의 최고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이 한국 소년의 가설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17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런 말까지 했죠. 왜일까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소년의 발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나사의 베테랑 천문학자가 카이스트의 첨단 기술을 직접 목격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7살의 한국 소년이 전 세계 고고학계의 판도를 뒤집게 된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이 우주 탐사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라라 에반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년째 천문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나사 본부에서 천문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죠. 세미나장은 저명한 과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우주의 신비에 대한 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야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은 놀랍지만 그들이 도시를 별자리에 맞춰 건설했다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제 동료 브라이언이 갑자기 손을 들어 말했죠. 클라라, 이거 봤어?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야. 브라이언은 노트북을 열더니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놀랍게도 아주 어린 소년이 등장했어요. 말도 안 돼요. 겨우 17살로 보이는 소년이 정교한 별자리 지도와 위성 이미지를 번갈아 보여주며 자신있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도현이고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연구원입니다. 소년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야 문명의 도시들이 오리온 별자리의 별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정말로 이걸 신뢰해? 겨우 17살짜리 소년이라고?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카이스트가 개발한 초정밀 위성 분석 기술로 유카탄 반도의 미지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118번째 마야 도시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이 말에 세미나실의 모든 과학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키셋1, 넥스트셋1 같은 위성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 나사 기술만 못할 텐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이 자료를 더 보여주었어요. 클라라 카이스트는 이미 3차례나 자체 개발한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어. 브라이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국제우주학회에서도 한국의 위성 기술이 우리와 상당히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우주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이도현의 발표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3D 위성 매핑 기술은 정글 지역의 지형까지 분석할 수 있다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위성 해상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부 장비보다 정밀하다는 보고도 있어. 또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겨우 17살짜리 꼬마가 마야 문명의 비밀을 풀었다고. 그것도 별자리를 보고 도시를 찾았다고. 세미나는 결국 이 논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을 남겼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저희 나사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이도현이라는 소년의 발표는 나사 본부 내에서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클라라, 이거 봤어?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던 저에게 동료 마이클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보낸 위성 데이터야. 화면에는 유카탄 반도의 정글 지역을 찍은 놀랍도록 선명한 3D 맵이 띄워져 있었어요. 숲이 우거진 지역 아래로 인공적인 구조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밀도의 정글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마이클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특수 3D 위성 매핑 기술 덕분이야. 그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들은 특수 주파수를 사용해 정글 아래 구조물의 윤곽까지 볼 수 있어.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죠. 저런 정글에서 마야 도시가 발견될 리 없어. 하지만 나사 내에서는 이미 이도현의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한 연구팀이 꾸려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우연히 국장님과 마주쳤을 때 국장님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클라라, 한국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국장님의 제안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국장님,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저 어린 소년의 망상일 뿐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국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클라라, 당신 나이에 이런 고집은 도움이 안 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카이스트가 보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드론이 현장 탐사를 준비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론으로요? 저런 밀도의 정글을? 그래, 한국의 특수 제작 드론은 정글 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더군. 국장님은 태블릿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이건 카이스트가 개발한 최신 탐사 드론의 사양이야. 화면에는 믿기 힘든 스펙의 드론이 보였습니다. 방수, 방진 기능은 물론이고 열대 기후에서도 2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지하 20m까지 투과할 수 있는 특수 레이더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도 이 정도 성능의 탐사 드론은 없지 않나?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클라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네.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어. 식사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카이스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인공위성, 드론 기술, 3D 매핑 시스템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화상회의실에서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나사의 첫 미팅이 진행 중이었어요. 호기심의 문을 살짝 열어보니 이도현 소년이 화면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리온 별자리의 주요 별들과 마야 도시들의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야인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땅에 그대로 재현했고 저는 마지막 도시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떠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도 생겨났어요. 만약 저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칠 후 나사와 카이스트의 공동 탐사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책임자로 지목되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김재훈 교수와 이도현 소년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유카탄 반도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어요. 소년의 주장이 틀렸다면 제가 나사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3장.
나사 본부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탐사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이스트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정글 탐사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국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라, 당신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미 공동 탐사를 결정했어. 국장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카이스트의 기술력을 믿기로 했네. 저는 불만을 숨기지 못했어요. 정말로 한국의 미검증된 기술을 신뢰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그 순간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어요. 카이스트의 김재훈 교수와 이도연 소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사 여러분. 김재훈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희 논의 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정부가 이번 탐사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또한 저희 카이스트가 개발한 최신 탐사 기술을 모두 제공하고 필요한 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액 지원이라고요? 네, 우리 한국은 이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로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왜 이런 제안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이때 이도연 소년이 말했어요. 에반스 박사님, 저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국의 기술로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회의는 김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나사는 탐사에 참여하지만 주도권은 카이스트에게 넘어갔어요. 저는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지만 최소한 탐사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카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현지에서 카이스트 탐사팀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카이스트의 기술 자료를 검토했어요. 정말 드론으로 저런 밀림을 탐사할 수 있을까?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멕시코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뜻밖에도 이도연 소년이었습니다. 에반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년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탐사 캠프로 모시겠습니다. 채오르자 소년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탐사 계획입니다. 화면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3D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카이스트의 첨단 위성으로 만든 정밀 지도입니다. 정글 속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매핑된 지도를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지도는 나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소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가 개발한 특수 알고리즘 덕분이에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식생 밀도가 높은 곳도 지표면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2시간가량 차를 타고 마침내 탐사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한국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커다란 드론 경납고였습니다. 저게 뭐죠? 호기심에 물었어요. 저희 특수 제작 탐사 드론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납고 문이 열렸어요. 제 눈앞에 나타난 드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정교했습니다. 날개 폭이 5m는 넘어 보였고 본체에는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이건 나사에서도 본 적 없는 모델인데?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드론 기술팀장 한지수입니다. 그녀는 자신있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드론은 저희 팀이 특별히 이번 탐사를 위해 제작한 모델이에요. 지수는 드론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24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악천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무엇보다 지하 20m까지 투과할 수 있는 특수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드론을 둘러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재훈 교수가 급히 달려왔어요. 멕시코 정부에서 탐사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누군가 미국 측에서 우리 기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군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 공작을 한 것처럼 보는 눈빛들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탐사는 중단되었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도현 소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소년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17살 소년의 열정과 자신감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탐사 허가가 취소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팀은 포기하지 않고 멕시코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캠프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반스 박사님, 이도현 소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허가가 다시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소년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밀히 정찰 드론을 한 대 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건 불법이잖아.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죠. 하지만 이건 인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발견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정글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인공 구조물의 윤곽이 보였어요. 저기 있어요. 소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예측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서 확실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한지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찰 드론이 다운됐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드론이 추락한 곳은 저희가 탐색하려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정글의 악조건이 드론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겁니다. 역시 한국 기술로는 무리였나 봐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한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에반스 박사, 이런 상황은 어떤 드론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사의 장비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팀과 저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현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 직접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소년을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해. 허가도 없이 어떻게. 정글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소년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 예측이 맞다면 그곳에는 인류 역사를 바꿀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법 탐색, 위험한 정글 탐험까지 너무 무모했어요. 나도 함께 가겠어. 저도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소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왜죠? 소년이 물었어요. 나사 대표로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니까.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도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저희는 소규모 팀을 꾸려 정글로 향했습니다. 이도현, 한지수, 저, 그리고 현지 가이드 2명이었어요. 작은 비행장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정글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어요.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금세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습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고 온갖 벌레들이 저희를 괴롭혔어요. 정말 이런 곳에 도시가 있었을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 4시간쯤 걸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장비가 흠뻑 젖었고 통신 장비마저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조난당하겠어.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이드 중 한 명이 발을 다쳤고 길마저 잃었다고 고백했어요. 저희는 정글 한가운데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역시 이건 무모한 시도였어. 저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한국의 기술로도 나사의 경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이야. 그때였습니다. 한지수가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긴급통신 드론입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어요. 초소형이지만 강력한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상자 안에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드론이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버튼을 누르자 드론이 작은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이 드론은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캠프와 연결될 수 있는 특수 통신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드론은 안정적으로 비행했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통신이 연결되었어요. 캠프에서 우리 위치를 파악했어요. 한지수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 3D 맵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구조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제가 예측한 마야 도시입니다. 이도연의 눈은 반짝였어요. 우리가 거의 도착한 거예요. 드론은 계속해서 주변을 탐색했고 실시간 3D 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저희의 희망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이끄는 대로 저희는 한 걸음씩 미지의 마야 도시를 향해 나아갔어요. 빗줄기가 잦아들고 희미한 햇살이 정글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작은 드론의 안내를 따라 계속 전진했어요. 한지수의 태블릿에 표시된 목적지까지는 이제 100m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정말 여기 뭔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제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언덕을 넘자 갑자기 시야가 트였습니다. 저희 앞에는 거대한 공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것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지수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소리쳤어요. 피라미드예요. 마야 피라미드.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연은 조용히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맞았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리온 별자리의 마지막 별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 118번째 마야 도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빽빽한 정글 한가운데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피라미드가 저희 앞에 있었어요. 그것도 17살 소년이 별자리를 통해 예측한 정확한 위치에. 한지수는 즉시 초소형 탐사 드론 여러 대를 풀어놓았습니다. 3D 스캐닝을 시작할게요.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캠프에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있어요. 드론들은 피라미드 주변을 빠르게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피라미드 전체 모습이 태블릿 화면에 나타났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 찾아냈다니. 그때 태블릿에서 화상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김재훈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교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CNN과 BBC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세계 언론에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이 발견을 지켜보고 있어요.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7살 한국 소년의 발견이 고고학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름을 불의 잎이라고 지을게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마야어로 캐츠치. 저는 태블릿으로 전 세계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주요 뉴스 채널이 이 발견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17살 한국 소년, 잃어버린 마야 도시 발견. 카이스트 드론 기술로 고대 문명의 비밀 밝혀내. 별자리와 첨단 기술의 만남, 역사적 발견. 기사들은 이도현의 천재성과 카이스트의 첨단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3D 매핑 기술과 특수 드론 시스템은 고고학 탐사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더 많은 드론들이 정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한지수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것 봐요. 피라미드 주변에 더 많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점점 더 많은 건물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도시였어요. 탐사 드론들은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신전, 광장, 주거지역까지 전부 정글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도현이 자료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천문학적 배열과 일치해요. 소녀는 태블릿의 별자리 지도를 띄웠어요. 도시 전체가 오리온 별자리를 지상에 재현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그의 가설을 믿게 되었어요. 이도현의 이론은 정확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정말로 별자리의 배열에 맞춰 도시를 건설했던 거예요. 한지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반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도현의 가설도 한국의 기술력도 전부 제가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한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함께 인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도현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도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천재성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소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에반스 박사님.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사실 박사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이 소년을 무시했었죠.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 역사적인 발견의 현장에서 저는 그 어떤 편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천재성과 열정 앞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할 계획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소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비밀이 많이 남아있어요. 발견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뒤늦게 공식 탐사 허가를 내줬고 전 세계 고고 학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카이스트 팀의 베이스 캠프는 국제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한지수가 저를 깨웠어요. 에반스 박사님, 큰일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도현이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혼자서요? 네, 새벽에 몰래 떠났어요. 한지수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위치 추적 드론이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는 서둘러 피라미드로 향했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팀이 피라미드 주변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그 중에는 나사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클라라, 브라이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발견한 건 한국 소년이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나는 오히려 방해했지. 피라미드에 가까워질수록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정글 속에 숨겨져 있던 이 거대한 구조물은 높이가 적어도 30m는 되어 보였어요. 한지수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피라미드 북쪽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한지수는 작은 드론 여러 대를 통로 안으로 날려보냈어요. 실시간 3D 매핑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내부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놀랍게도 드론들은 좁고 어두운 통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피라미드 내부의 복잡한 통로와 방들이 3D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나사에도 이런 정밀한 실내 매핑 드론은 없어요. 한지수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기술이에요.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죠. 특수 센서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한 3D 맵을 만들 수 있어요. 드론들이 계속 내부를 탐색하자 갑자기 화면에 커다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도현의 모습이 보였어요. 찾았다. 한지수가 외쳤습니다. 중앙방에 있어요. 저희는 즉시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길이었지만 한지수의 태블릿이 완벽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어요. 드론들이 만든 실시간 3D 맵 덕분에 모든 갈림길에서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마침내 넓은 방에 도착했어요. 이도현은 방 중앙에 서서 벽화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렀습니다. 왜 혼자 들어온 거죠? 너무 위험해요. 소녀는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에반스 박사님, 한지수 팀장님.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걸 보세요. 벽면 전체에는 정교한 마야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였어요. 이건 오리온 별자리예요. 이도현이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별자리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벽화에는 오리온 별자리와 그에 대응하는 도시들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가설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갑자기 외쳤어요. 이도현, 바닥이 이상해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드론의 지하 투과 레이더에 뭔가가 감지됐어요. 이도현이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 틈이 있어요. 바닥의 돌판 사이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비밀 통로인 것 같아요. 한지수는 즉시 특수 드론을 꺼냈습니다. 지하 구조 스캔을 시작할게요. 드론이 바닥 위를 천천히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닥 아래 10m 지점에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한 지하 도시예요. 이도현은 바닥의 특정 위치를 눌렀고 돌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통로가 열린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려갈 건가요?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도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비밀이 저기 있어요. 그는 조명을 켰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지수가 작은 드론들을 통로 안으로 보냈습니다. 먼저 드론으로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지하 공간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마야 문명의 다양한 유물과 예술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보물 창고예요. 한지수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김재훈 교수님이 AI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내왔어요. 화면에는 벽화와 유물들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카이스트의 AI 시스템이 마야 문자를 실시간으로 해독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불의 입으로 불렸고 오리온 별자리의 마지막 별을 상징했대요. 한지수가 분석 결과를 읽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별의 배열이 신성하다고 믿었고 도시들을 별자리에 맞춰 건설했대요. 이도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가설이 정확했어요. 소년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별자리가 마야 도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7살 소년의 열정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토록 무시했던 일이 지금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도현,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발견 소식은 번개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의 입 도시의 발견은 고고학계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특히 이도현과 카이스트의 이름은 모든 주요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희는 탐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카이스트 본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모여들었고 저도 나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김재훈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발견을 세계와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17살 소년의 놀라운 통찰력과 카이스트의 첨단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발견된 도시의 3D 모델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피라미드 지하 공간, 마야 문자와 벽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김 교수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AI 기반 3D 매핑 기술과 지하 투과 레이더 시스템이 이번 발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기술은 앞으로도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이도현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별자리와 마야 도시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카이스트의 첨단 기술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도현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17살 소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별과 고대 문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야인들이 천문학적 지식이 발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의 도시 배치가 별자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도현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카이스트의 위성 기술과 3D 매핑 시스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이 인류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이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도현, 시간 좀 있을까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카이스트 캠퍼스의 작은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난 당신을 무시했어요. 한국의 기술력도 신뢰하지 않았고요. 이도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에반스 박사님.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제 가설이 너무 대담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나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세상은 훨씬 더 넓고 젊은 천재들과 다른 나라의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어요. 이도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에반스 박사님, 사실 저는 박사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수줍게 말했죠.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천문학자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배울 차례인 것 같네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사 국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대단한 일을 해냈군. 국장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카이스트와 공동 프로젝트를 더 확대하고 싶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국장님.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이스트의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국장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 공식 파트너십 체결식을 갖자고. 그날 저녁, 저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재훈 교수, 한지수, 이도현. 이제는 제게 소중한 동료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잔을 들었어요. 불의 입 발견과 카이스트의 3D 매핑 기술이 네이처와 사이언스, 저널 표지를 동시에 장식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표지에 실린다는 건 엄청난 연계였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지수가 덧붙였어요. 우리의 3D 드론 매핑 기술이 국제 고고학 표준 기술로 채택될 예정이래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감동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게 된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어요. 17살 소년의 가설을 비웃었고 한국의 드론과 AI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도현은 진정한 천재였고 카이스트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쩌면 나사보다 몇 걸음 더 앞서 있는 분야도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나사와 카이스트의 공동 프로젝트, 고대 문명 탐사단의 공동 책임자가 되었어요. 이도현의 발견 이후 세계 각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천문학회에서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도현이었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소녀는 카이스트의 특별 장학생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천재 고고 천문학자로 성장했어요.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도현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모두가 기립 박수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기술로 고대의 시간을 복원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발표는 마야 문명과 천문학, 그리고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청중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지난 1년간 불의 입 도시에서 발견된 유물과 벽화를 통해 우리는 마야 문명의 놀라운 천문학적 지식을 재발견했습니다. 이도현이 설명했어요. 특히 카이스트가 개발한 AI 기반 고대 문자 해독 시스템 덕분에 많은 마야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3D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마야 도시들과 오리온 별자리가 완벽하게 겹쳐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구현되었어요. 마야인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도현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들에게 우주의 질서는 지상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18살 소년에게 경의를 표하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도현 군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이 발견은 없었을 겁니다. 이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저는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나사와 카이스트는 미지의 고대 도시 탐사 프로젝트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는 세계 최초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전 세계의 미지의 도시를 탐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컨퍼런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재훈 교수와 한지수도 단상에 올라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카이스트의 첨단 드론 기술과 3D 매핑 시스템, 그리고 AI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나사의 우주기술과 결합하여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도현, 김재훈 교수, 한지수, 그리고 나사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클라라,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도현의 가설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기억나요?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 편견이 심했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에반스 박사님. 이도현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하잖아요. 박사님의 도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닌 존경받는 동료 과학자가 된 이도현이었어요. 내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도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인도네시아의 정글 속에 숨겨진 고대 도시를 찾으려고 해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자리 분석과 카이스트의 새로운 위성 데이터를 결합해서요. 한지수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나노드론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드론은 어떤 좁은 공간도 탐색할 수 있고 더 정밀한 3D 매핑이 가능합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도 그 여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니 오리온 별자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도현이 옆에 와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이 마야인들에게도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별의 패턴을 지상에 재현했고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별과 지구 사이의 연결을 발견한 거예요, 이도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그 발견을 가능하게 했죠. 다음 날 아침 국제학회에서의 마지막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사와 카이스트의 공동 프로젝트 공식 출범식이었어요.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행사를 취재했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도현은 프로젝트의 젊은 대사로 임명되었어요. 카이스트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도현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습니다. 저는 무대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겨우 17살짜리 소년이 별자리를 보고 도시를 찾았다고 라며 비웃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 소년과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이도현이 인터뷰를 마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반스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아니야, 이도현. 내가 감사해야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게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각을 갖는 법을 가르쳐 줬어. 하늘은 맑았고 새로운 탐사의 여정이 저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열정 넘치는 젊은 천재가 이끄는 이 여정은 분명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국적이나 나이를 넘어 열정과 지식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폴란드 도시 전체가 한국화되다. CNN, BBC, 독일 ARD까지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 도시가 불과 4년 만에 작은 코리아로 변신해 글로벌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페에서는 이제 한국어 간판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현지인들이 김치를 직접 담그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낙후된 구공상권 도시로 불리던 곳이 오늘날 유럽의 스마트시티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60년 넘게 이 도시에 살아온 한
폴란드 여성의 마음 변화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보수적인 문화는 어떻게 한국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 한복판을 점령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브로츠와프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소피아 코발스키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도시의 골목길과 성당 종소리는 제 삶의 일부예요. 매일 아침 베이커리의 빵 냄새를 맡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도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우리 도시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소피아, 듣고 놀랄 거야. 비스쿠피체의 포드고르네 지역에 한국 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오랜 친구 마그다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도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일자리가 9,500개나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 규모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 가는 길에 새로 생긴 한국마트를 발견했어요. 간판이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낯선 글자들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더 슬픈 건 지난 30년간 다녀온 파블로프스키 베이커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블로프스키 씨는 이제 은퇴하고 싶다고 했지만 젊은이들이 전통 베이커리보다 새로운 카페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유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아 제 한숨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 회의가 있었어요. 로만 비엘스키가 의장을 맡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체성을 잃게 될 겁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땅입니까? 로만 비엘스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만 비엘스키의 극단적인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 역시 변화가 두려웠으니까요. 변화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는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소피아,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요. 우리 도시가 외국 기업에 점령당하는 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딸 알렉산드라가 방문해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회사 소식 들었어? 알렉산드라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브로츠와프 공대에서 전기 이동성을 전공하고 있는 딸은 항상 새로운 기술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들었어.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회사가 우리 도시에 오는 거라고. 딸의 설렘과 제 불안감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싶다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볼까 해. 공대 학생들을 뽑는데 이건 인생의 기회야, 엄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딸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저는 알렉산드라가 폴란드 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 알렉산드라.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알렉산드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엄마. 새로운 것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세상은 변하고 있어. 첫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시에 불어오는 이 변화의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창밖에서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크레인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인턴십 지원서를 냈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알렉산드라의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잖니.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엄마. 이건 내 미래에 관한 일이야. 알렉산드라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리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폴란드 기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한국 회사지? 제 질문에 알렉산드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예요. 한국은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배우고 싶다면 최고에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딸의 논리적인 설명이 맞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난 네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잊을까봐 걱정돼. 엄마, 문화를 배우는 건 잊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가 변하고 있었어요. 소련 시대부터 민주화 과정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난 내 나이에 소련의 통제 아래 살았단다. 우리는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어. 알렉산드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리고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달라졌어요. 국경을 넘어 함께 발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인턴 선발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알렉산드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결과 발표 날 알렉산드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알렉산드라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합격했어요, 엄마. 인턴으로 뽑혔어요. 딸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 제 걱정도 잠시 잊혔습니다. 축하해, 알렉산드라. 정말 자랑스럽구나. 딸을 꼭 안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로만 비엘스키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는 한국 기업의 확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이젠 우리 젊은이들까지 한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딸 알렉산드라도 그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제 말에 로만 비엘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첫 출근 날, 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긴장되니? 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커요. 알렉산드라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걱정이 많았던 건 알지만 네가 자랑스럽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고마워요, 엄마. 알렉산드라가 출근한 후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는 얼마나 다른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알렉산드라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도 있어요. 구내식당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한국 음식도 매일 나와요. 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발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도 있대요. 언젠가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세계를 경험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브로츠와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 딸의 미래는 한국과 폴란드의 만남이 가져올 변화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7시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기대했던 뉴스 대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폴란드에 부는 한류 열풍,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K-팝 그룹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이어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어요. 이게 뭐지? 특히 놀랐던 건 한국 작가 한강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폴란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마그다였어요. 소피야, TV 보고 있어. 갑자기 뉴스가 한국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 나도 보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로만이 긴급 미팅을 소집했대. 오후 2시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자.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우리 뉴스 시간에 한국 프로그램을 방송하다니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이 로만 비엘스키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던 시간에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오니 당황스러웠어요. 제 의견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만 비엘스키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이젠 뉴스마저 한국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해요. 방송국에 항해 서한을 보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오니 알렉산드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집 프로그램 봤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봤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더구나. 로만 비엘스키는 문화 침략이라고 말하더라. 알렉산드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화 침략이요?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방송국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거라고 들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규 뉴스 시간에 갑자기 방송하는 건 좀 당황스러웠어.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래요. 사전 안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강 작가 특집이요. 대학에서 그분의 책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대요. 한강이 누구니?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국의 유명 작가예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알렉산드라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는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후속 프로그램을 주말 특집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했어요.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내 서점에 들렀어요. 한강이라는 작가의 책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책을 건넸습니다. 최근에 이 책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어제 방송 이후로요.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야기 전개에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학이 이렇게 깊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알렉산드라가 퇴근 후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읽고 계세요? 책을 보여주자 알렉산드라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엄마가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생각보다 흥미롭네. 알렉산드라는 기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멋진 문화가 많아요. 음식, 영화, 음악 모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도시 곳곳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몇 개 더 생겼고 서점에는 한국 문화 코너가 생겼어요. 심지어 K-팝 댄스 학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로만 비엘스키의 아들 토마스가 K-팝 팬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로만 비엘스키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집에서 한강의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에게 물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공장 견학 같은 프로그램이 있니?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알렉산드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다음 주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마도 참여할래요? 그래, 한번 가볼게.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일지도 모르겠네요. 공장 견학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로만 비엘스키도 참석한대요. 알렉산드라의 말에 놀랐어요. 로만이? 그가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반대자인데.
알렉산드라가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예요. 토마스가 이제 케이팝에 빠졌으니 아버지도 마음이 열렸나 봐요.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정말로 로만 비엘스키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소피아, 당신도 왔군요? 네,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서요. 안전모와 조끼를 나눠받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매니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 공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연 매니저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실력에 놀랐어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입니다. 연간 86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숫자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건가요? 약 100만 대의 전기차를 달릴 수 있는 양입니다. 아우디, BMW,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 규모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면서 첨단 자동화 설비를 보여주었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배터리 셀을 옮기고 조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시설이겠네요. 처음으로 로만 비엘스키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매니저의 설명에 로만 비엘스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사용한 배터리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 오염이 걱정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에요.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이죠. 이수연 매니저의 전문적인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어요. 로만 비엘스키도 무심코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군요. 그의 말에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복지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구내식당, 편안한 휴게실,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까지 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니 안심이네요. 정말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을 위한 좋은 환경이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규모의 공장을 왜 하필 브로츠 와프에 세웠나요? 다른 도시도 많았을 텐데요. 로만 비엘스키의 질문에 이수연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브로츠와프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물류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 사람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근면함이었어요. 로만 비엘스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칭찬이 그를 기쁘게 한 것 같았어요. 공장을 나서면서 이수연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놀랍네요. 비결이 뭔가요? 이수연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열정과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아닐까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폴란드 사람들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잘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었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 같았어. 알렉산드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놀라워. 하지만 직접 보니 많은 것이 달라 보이더라. 특히 환경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어.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기업의 진출은 우리 도시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에라 지역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로만 비엘스키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한국 기업의 공장을 직접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왔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이 도시도 성장할 수 있어요. 로만 비엘스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한 주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에 반대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로만 비엘스키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공장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환경에 대한 진지한 노력과 직원 복지에 관한 관심,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로만 비엘스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하면 토마스가 케이팝에 빠진 것도 영향이 컸어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깊이가 있더군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변하고 있네요, 로만. 다음 주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함께 가보실래요? 로만 비엘스키의 제안에 놀랐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국 음식 축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알록달록한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진행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뭐죠? 빨간색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에요. 이수연 매니저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았어요. 맵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매워요. 하지만 왠지 자꾸 먹게 되네요. 새콤달콤한 맛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지 않는데 김치는 계속 드시네요. 쑥스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어서 그래.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며. 로만 비엘스키도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이 비빔밥이라는 음식 정말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있네요. 맛도 좋고요. 한국 음식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시내의 K-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했어요. 이 스킨케어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 3위 국가예요. 효과와 품질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제품 몇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용해보니 정말 좋았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화사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거울을 보니 피부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 마그다도 알아챘습니다. 소피아, 얼굴이 달라 보여. 뭐 했어?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어.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 마그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까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구나. 저녁에 알렉산드라가 DVD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같이 볼래요?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재밌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읽기가 불편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다음 편도 있니? 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엄마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전체 시리즈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한 편씩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수연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아님, 마침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요리 강좌를 열 예정인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강좌에서 만난 많은 이웃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만 비엘스키의 아내 안나도 참석해 있었어요. 소피아, 믿을 수 있겠어? 로만이 이제 한국 라면을 즐겨 먹어. 매운 음식을 싫어했는데 말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는 법이죠. 집에 돌아와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 DVD와 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 간판이 늘어나고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고 브로츠와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저 역시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소피아 코발스키로 말이죠. 자리에서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알렉산드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 언제 결과가 나오니? 한 달 후에요. 경쟁이 치열해서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딸의 표정에서 기대와 열정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네 열정과 실력이면 충분해. 알렉산드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지지해 주실 줄 몰랐어요. 나도 변하고 있나 봐. 한 달간의 기다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저도 함께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를 발음하는 연습을 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알렉산드라는 회사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 알렉산드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격했어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축하해, 알렉산드라. 정말 대단하구나. 수십 대 1의 경쟁률이었대요. 믿기지 않아요. 알렉산드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불고기와 김치찌개였어요. 엄마,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 딸의 큰 성공인걸. 축하해야지. 로만 비엘스키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알렉산드라의 합격 소식을 들었어. 축하한다. 로만 비엘스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로만 아저씨. 폴란드와 한국의 가교가 되어 돌아오길 바란다. 그 말에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럴게요. 우리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울게요. 한 달 후 알렉산드라의 한국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으로 딸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되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딸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츠와프 국제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와 이수연 매니저, 그리고 알렉산드라의 동료들까지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 알렉산드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6개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알렉산드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공항을 나오는 길에 이수연 매니저가 제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고마워요. 알렉산드에게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 매일 알렉산드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서울의 숙소, 회사 본사까지. 엄마, 공항부터가 미래적이에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이에요. 알렉산드라의 눈은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해? 네, 정말 친절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 더 신경 써주려고 하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대화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알렉산드라는 매일 사진을 보내왔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마천루와 전통 궁궐이 공존하는 모습,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한국 음식들까지. 한 달이 지나자 알렉산드라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연구소에 배치됐어요. 전고체 배터리 연구팀에요. 그게 뭐니? 미래 배터리 기술이에요.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죠.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던 분야와 비슷해요. 딸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알렉산드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제가 연구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정말? 대단하구나. 연구소장님이 제 아이디어가 연구를 2개월은 앞당겼다고 하셨어요. 딸의 성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집에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단어와 문장이었지만 알렉산드라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는 한국문화교류협회의 회장이 되었고 시내에는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어요. 브로츠와프가 점점 작은 코리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알렉산드라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딸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라가 나타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성숙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알렉산드라. 저도요, 엄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드릴 것도 많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알렉산드라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부터 문화적 경험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성장시켰던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 넓어진 거예요. 엄마, 이제 세계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었구나. 그리고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드라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저랑 시내 구경 좀 하실래요? 제가 없는 동안 도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알렉산드라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 우리는 새로 도입된 전기버스를 탔어요. 조용하게 달리는 버스는 이전의 시끄러운 디젤 버스와 달랐습니다. 이 버스에 우리 회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알렉산드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를 바라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요 거리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와, 내가 없는 사이에 도시가 많이 달라졌네. 그렇죠. 이제 브로츠와프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이 많이 적용되었대요.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한국어 학원 광고판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나 보구나. 네, 특히 K-드라마와 K-팝이 인기예요. 토마스 오빠가 이제는 K-팝 동호회 회장이 됐대요. 로만 비엘스키의 아들이 그렇게 변했다니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시청 광장에 도착했을 때 대형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브로츠와프 제1회 K-컬처 페스티벌. 이게 뭐니? 로만 아저씨가 조직한 축제예요. 이번 주말에 열려요. 한국 문화, 음식, 음악을 소개하는 행사죠. 로만 비엘스키가 이런 행사를 조직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알렉산드라가 제안했어요. 엄마, 페스티벌에 김치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엄마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잖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웃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 만들기는 제 특기가 되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폴란드 양배추로 만든 특별 김치를 선보이자. 주말, K컬처 페스티벌은 예상보다 훨씬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시청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K-팝 무대, 한국 음식 부스, 한국 전통문화 체험장, 그리고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 전시까지. 소피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만 비엘스키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멋진 행사네요.
로만. 당신이 이런 행사를 열 줄은 몰랐어요.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받아들여야 하더군요. 이제 작은 코리아라는 이름이 우리 도시의 자랑이 되었어요. 제 김치부스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폴란드 양배추의 아삭함과 한국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특별 레시피였어요. 소피아 씨의 김치가 진짜 한국 김치보다 맛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수연 매니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비법은 폴란드 양배추와 한국 고춧가루의 완벽한 조화예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페스티벌 중앙 무대에서 로만 비엘스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브로츠와프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워진 우리 도시를 축하해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부사장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브로츠와프의 연구개발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놀라운 소식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라는 매우 기뻐 보였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제안한 연구 프로젝트가 여기서 계속될 거예요. 저도 연구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전기차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스마트 가로등이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밝아졌어요. 한국 간판과 폴란드 간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알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이 변화가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로만 비엘스키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소피아, 우리 토마스가 한국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로만.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제 폴란드가 더 발전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로만 비엘스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 변했네요, 로만. 그래요, 소피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삶이겠죠. 로만 비엘스키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작은 코리아라 불리는 브로츠와프는 저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변화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기공식 날이었습니다. 공장 앞 넓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알렉산드라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로만 비엘스키와 다른 커뮤니티 대표들도 자리했어요. 여러분은 고객이 아닌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수연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우리의 브로츠와프가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만 비엘스키와 저는 잠시 공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옛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 한국 기업이 들어오기 전엔 이 길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지. 로만 비엘스키에게 말했습니다. 낡은 공장과 버려진 창고들이 있었고 전기차 충전소 대신 주유소만 즐비했었잖아. 로만 비엘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 그땐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도시를 떠났지. 지금은 반대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어.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한국이 우리 도시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츠와프, 작은 코리아라 불리는 이 도시는 이제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되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집,
이것이 바로 함께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